네 번째 도착한 역은 중국 소비역인데요. 이건희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아 씨가 같이 와야 됐는데 오늘 하루 휴가여가지고 그렇죠? 예. 이게 있을 땐 잘 모르게 없으니까 좀 섭섭하네. 저기 난 자리가 원래 티가 나죠. 네. 예, 잘해줘야겠네 있을 때 그죠? 네. 예. 그래서 윤아 씨 없이 오늘은 이제 예. 부장님하고 우리 또 두 남자가 좀 수달 떨면서 아이디어를 예. 골라보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제 중국이 부동산 사태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 LPR 금리 이제 기준금리 내릴 거로 기대했는데 내리긴 내렸는데 뭐 찔끔입니다. 그렇죠. 예. 뭐 이제 1년물이죠. 1년물만 0.1%. 그러니까요. 0.1% 이제 이게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하는데 LPR이라고 해서 여기 네. 이제 기준금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예. 이거를 기준금리 삼아 이제 하는데 이건 보통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이쪽이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5년짜리는 또 동결했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5년은 또 부동산 대출 금리의 기준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대출보다는 단기 경기 부양 이쪽으로 약간 좀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조금 더 할 걸로 봤는데 그러게요. 네, 0.1% 하니까 이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대출 심사를 완화해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출 심사는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더 잘 해줘라라고 예.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은행 쪽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중국의 은행들 대부분 다 국유화된 은행들이기 때문에 공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아마 좀 부양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신호는 보이는데 일단 지금은 중국 경기가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는 지금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있습니다. 걱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이 오면 사실은 제일 빠른 방법이 유동성을 늘리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디폴트 위기 이런 것들이 같이 부동산 업체들, 개발 업체들이 무너지면서 이게 가속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좀 빨리 좀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일 텐데요. 뭐 저는 뭐 앞으로 이제 뭐 이거는 뭐 다들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은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일부 전문가들은 별 대책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위 뭐 근데 제가 아까 하이투자증권 박상효 의원 그 네. 리포트도 소개해 주셨지만 결국은 만만디로 갈 거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뭘 하기가 되게 지금 예전처럼 경제 규모가 작지 않고 예. 크기 때문에 공룡이 돼 있는데 공룡을 움직이게 하려면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여기다 대고 자꾸 이제 경제 성장률을 6%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나 당분간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앞으로 시그널을 봐야 되겠지만 정부 대책이 생각보다 스팟으로 자주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또 중국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뭐 금리 엄청 내리겠지? 안 내립니다. 그죠? 네, 뭐 다른 맞습니다. 걸 하거나 뭐 시간이 지나서 하거나 이런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금리 인하는 시장 기대치 못 미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서 사실 원화 약세까지 좀 끌고 오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위안화가 7.3까지 오늘 돌파해서 지금은 7.2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뭐 곧 또 나올까요?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닥 크지 않죠. 지금 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는 부동산 자체가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집을 뭐 싸게 팔 수도 없는 거고 아직은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는 소비책을 좀 강화할 텐데. 그러니까 소비도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었죠.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세금을 좀 덜 내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핫한 반응은 갑자기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는데 해외여행을 장려했죠. 어떻게 보면은 단체 관광을 풀어줬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중국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전 세계 관광업을 먹여 살리던 중국 사람들이 안 다니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됐냐면 중국 내 관광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들을 어떻게 좀 잠재우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나가게 해주면 오히려 또 내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약간 좀 계속 감추고 있는 중국인들한테 돈을 좀 쓰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지금 단기적인 이런 이슈들이 뭔가 정책을 써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라든지요. 그렇죠. 이런 걸 봐서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제일 잘 아시는 이건희 부장님이 네.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중국의 이제 성장의 시나리오가 일단락됐다. 그러면서 1978년에 이제 시장 개방한 거잖아요. 그때 예. 덩샤오핑이었죠. 덩샤오핑,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0년의 성장이 끝났다. 뭐 이런 약간 구조적인 걸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200년의 성장이 끝났을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은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70년대에 급격하게 미국과 흑묘 백묘론을 얘기하면서 예, 그죠? 예. 뭐든 성장하면 된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그때는 꺾고 그렇죠. 예, 그렇게 간 거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미국이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세웠던 시기고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은 자존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금리도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엉망이죠 지금. 네, 네.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자존심을 좀 지키려고 하죠. 좀 이제 조금 배가 부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 위기가 오게 중국이 지금 이렇게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은 이제 물론 그 논조는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팩트는 팩트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때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많이 오랫동안 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묶었다가 금방 이제 서서히 풀었는데 중국은 조였다가 풀었다가 더 심하게 조였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수 경기도 되게 많이 안 좋아졌었고 여러 가지가 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늘어났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축률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를 좀 안 좋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생기면서 사실 중국과 미국이 어느 정도 이제 싸우지 않고 가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지금 중국과 기술 패권 전쟁을 하면서 더 강하게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보다 바이든 정권이 지금 중국한테는 더 무도한 정권입니다. 사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면 이걸 막아버리는데 문제는 전 세계 소비 시장에 지금 거의 한 30%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지금 현재. 근데 여러 유럽 국가들은 중국을 쪼이니까 독일이 또 난리 나는 상황이고 프랑스가 난리가 납니다. 명품이 안 팔리고 독일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나라 이제 뭐 수상이나 뭐 대통령들이 가서 이제 중국에 가서 자꾸 친한 척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중국이 지금은 가장 큰 무기는 인구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정도의 인구가 되는 나라가 그 정도의 돈을 벌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베트남, 인도 이런 데는 인구는 되지만 사실은 그런 소비력은 없죠. 아직. 그렇죠. 네. 예, 소비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중국이 경제 침체가 오면 다른 나라들까지 확산될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유럽 시장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런 게 지금 사실은 정치적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블록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뭐 한미일 관련돼서 이제 뭐 미국에서 회담한 것도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중국을 적으로 돌렸죠. 얘기를 러시아나 중국을 주적 삼아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미일이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걱정 뭐 해줄 게 아니라 중국이 그렇게 어려우면 예. 그죠? 우리가 사실 상당히 뭐 중국에 기댄 그 성장을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최근에 좀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제 다변화를 하긴 했지만 중국의 이런 침체 이런 것들이 국내 수출이나 혹은 뭐 소비도 그렇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이 미치고 있고요. 네. 예, 뭐 일단 작년 5월이죠.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부터 아예 대놓고 탈중국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치인의 정치는 말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말을 그렇게 던졌기 때문에 그 뒤로 은연중에 중국 수출이 급감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감소 중이고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원화와 위안화가 거의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약간 좀 다르게 움직였던 경향은 그런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중국이 여전히 이제 뭐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되게 무역을 되게 열지 않았죠. 많이 안 했습니다. 왜? 뭐 교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파는 게 반도체죠. 중국에다가.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 뭐 미국에서는 자꾸 뭐 대놓고 팔지 말아라, 뭐 넘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소비재에 지금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중국 소비재 사실은 저는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안 오다가 오니까 많아 보일 수 있는데 2016년도 당시에 이제 최고로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명동 가면 중국 사람들밖에 안 보였을 때처럼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경쟁업체,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지 관광 구조가 거의 똑같은 일본이 엔화가 너무 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일본은 다 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당분간은 뭐 저는 이제 1대3, 1대2 정도. 그러니까 뭐 일본을 100명이 가면 우리나라에 한 50명 정도 오는. 그래서 나눠 먹기 시장이 되는데 좀 덜 나눠 먹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소비주가 단체 관광에 허용됐다고 이전처럼 똑같은 경우는 안 간다니까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소비주 범주에 있는 뭐 것 중에서 뭔가 좀 그래도 새로운 이 패러다임에 맞는 쪽도 있잖아요. 뭐 화장품도 그쵸. 예를 들면 인디 브랜드로 외국에 간다든지 피부 뭐 미용 기기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의 어떤 꼭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와서가 아니라 그런 소비주와 관련된 좀 아이디어 없을까요? 일단 그 단체로 와서 성형수술을 같이 받고 가시지는 않겠죠, 대부분. 그렇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네. 단체 관광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패키지 여행을 다녀보면 예.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대로 코스 따라가고 또 그렇죠. 추가적인 옵션을 더 내면 뭐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갈 텐데 저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뭘 더 많이 살지는 모르겠고요. 예. 조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미 다 중국에서도 구할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한국에 가서 사진 않을 거고. 단체 관광 가서 저도 뭐 라텍스 이런 데 가서 한 시간씩 있으면 좀 힘들었어요. 그죠? 그죠. 예. 사기 싫은 데 가서 사라고. 예. 근데 또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사긴 사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여기 와서 그럼 쿠쿠밥솥을 다시 사갖고 갈 거냐. 예. 뭐 이게 뭐 그 한때 유명했던 또 제품이니까. 지금 또 그런 그죠? 기사가 막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이미 중국인들도 그 정도의 밥솥을 만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써 7, 8년 전 얘기고. 네. 또 저는 그래서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면 단체 관광객이 확 와서 제일 많이 들리는 데는 면세점입니다. 거기서 화장품을 사든 무슨 물건을 사든 예. 뭐 살 텐데 그 면세점은 없던 손님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카지노도 뭐 좋지 않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카지노를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뭐 국경이 단절돼가지고 국교가 단절돼가지고 아예 뭐 입출국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동안도 올 수 있었는데 단체로만 못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데서는 모객행위를 해서 뭐 이제 실어 갖고 왔죠, 비행기에다가. 단체 관광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딱 보면 면세점이 가장 혜택이 클 것 같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네. 뭐 이 정도가 눈에 띄는 정도. 없던 손님이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정도로 보면 거기가 제일 맞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의외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이디어를 내보면 중국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갔었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의류 중에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는 아직 중국에 안 들어갔습니다. 갬성 코퍼레이션. 네. 네. 거기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저도 그래서 유커들이 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투자의 포인트는 되게 간단하죠. 중국인들이 캠핑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말만 떠지면 그건 어마어마한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예전에 중국인들이 참치를 먹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참치 가격이 한동안 올라서 저희가 못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인들이 이제 동부 해안 쪽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캠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쪽도 아마 좀 보셔야 되지 않나. 피부,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와서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예. 보면 사실은 우리가 화장품보다도 그죠? 예.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은 이 중동이나 그죠? 예. 미국이나 이 지역도 수출 지역도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예. 물론 중국 관련주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소비주를 엮을 수 있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하이로닉이 그렇게 엮여 있고요. 예. 이미 이제 중국 수출 기대감이 붙어서 오늘 상한가를 네. 갔고, 그다음에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이런 쪽도 중국 관련돼서 여전히 수출을 잘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개별 기업 단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인들 이미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얏트 가면 강남 하얏트라고 새로 지은 거 있습니다. 논현역 근처에. 거기가 풀부킹입니다. 항상. 예. 그 예약이 항상 풀로 차 있는 이유가 중국인들이 와서 성형수술을 받거나 피부 시술을 받으려고 예약해놓고 거기 호텔에 묵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 언덕 넘어가면 바로 거기서부터 쭉 다 성형외과 촌이죠. 피부과랑. 그래서 그쪽 가서 시술 받고 압구정도 가서 시술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올 사람들은 다 오고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체 관광이 아니라 개별 관광으로도 충분히 와서 여권 사진을 확인할 정도로 이제 받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중국인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여권 사진 확인해서 이거 뭐 입국이 거절될 뻔한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겐 기회이긴 한데 이게 성장 항상 주식시장에서 스토리라는 게 똑같이 안 나타난 말이죠. 그쵸, 똑같이 뭔가 안 얼굴을 좀 나옵니다. 바꾸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소비주도 그럴 거면 중국 아까 경기 얘기했는데 경국 침체면 경기 관련된 중국의 경기와 관련된 우리 소위 뭐 시크릿컬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쪽은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그쪽이 경기 부양을 한다는 기대감으로 올 초부터 그쪽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예측이 다 틀려버렸죠. 지금 예. 현재 다 틀렸고 지금 물론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부분들은 인지를 하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돌아서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다 당분간은. 그래서 내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중국이 아마 이번 하반기 때 어떻게 이런 사태들을 해결하고 조금 더 이제 뭐 지금 시진핑이 뭐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국에는 본인들이 그걸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텐데 위축된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를 얼마나 잘 깨워줄 수 있느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있는데 이걸 발표를 안 할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만들려고 모색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계속 나올 걸로 봅니다. 저는 예. 중국에서 당분간. 오늘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얘기했는데 크게 보면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중국 소비주, 중국의 단체 관광객 허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크게 수혜보고 크게 사실 뭐 대박을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솔직히 아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당장 저는 그냥 신세계나 뭐 호텔신라나 네네. 뭐 현대백화점이나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런 단체로 와서 뭘 살 수 있는 곳을 예. 갖고 있는 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럼 거기는 이제 기존에 없던 게 플러스 알파로 얹혀지는 거고 나머지들도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가 되게 미미하지 않겠나. 화장품도 사실은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굳이 화장품을 이렇게 많이 사갈 것인가라는 것도 참 의구심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품이 이미 다 따이공을 통해서 들어가 있는데 조금 더 싸게 사는 거 정도. 예. 근데 그거를 얼만큼 사갈 수 갈 거냐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네. 이게 오픈하고 한 달은 지나봐야 이게 어떤 걸 주로 사가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를 확인하고 주가는 방향을 잡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섹터 내 제한적 관심주는 호텔신라, 호텔신라. 아까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정도. 신세계 이 정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 소비 관련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질문을 앞서 서둘러 마무리한 게 솔직히 중국 소비 섹터 관련해서는 뭐 큰 기대를 하기는 뭐 텐베가 말할 것도 없고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고 대신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을 가야 될 중국 소비주 말고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어디입니까? 지금은 여전히 저는 제일 큰 트렌드로 보는 거는 AI 반도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투자가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줄이는데 지금도 오늘도 보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예전 작년보다 투자 설비 그 금액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 아중에서도 그럼 기존 건 줄이고 새로운 건 늘렸다라는 얘기인데 그 늘린 거를 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북미나 일본 쪽에서 잘하고 있는 쪽을 여전히 주목하시는 게 맞다. 그쪽은 지금 계속 지금 확장되는 분위기지만 중국은 지금 줄어든 게 회복되려고 하는데 항상 이게 커졌던 게 전성기를 이루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해서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쪽을 보시는 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소비주가 아니어서 좀 소외받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희 부장님과 중국 소비 관련된 얘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뭐 윤아 씨가 안 계셔서 정리해 줄 분이 없어갖고 우리끼리 그냥 자체 퇴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윤아 씨 돌아오고요. 또 내일 또 기대를 해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부장님과 함께 저희는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